시리즈의 오너가 컴팩트한 차량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출퇴근 용도로도 용이하고 퍼포먼스도 내면서 무게중심이 가장 완성도가 좀 높은 BMW에서 차량이다. 약간 PTSD가 와가지고 막 잡아줘서 불안하지가 않아요. 전혀. 럼플렛 타이어가 들어가요. 할인 때문이죠. 뚜렷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3 시리즈를 구매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3 시리즈를 이제 3개월 정도 탔거든요. 이걸 타면서 느꼈던 이제 장단점들, 그리고 3 시리즈를 사면서 후회했던 점들이 저도 중고차를 알아봤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BMW 배한춘입니다. 제가 드디어 3 시리즈의 오너가 되었습니다. 와우. 작년 11월에 3 시리즈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일단 오늘 컨텐츠는 이제 3 시리즈를 구매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3 시리즈를 이제 3개월 정도 탔거든요. 이걸 타면서 느꼈던 이제 장단점들, 그리고 3 시리즈를 사면서 후회했던 점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랜만에 이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3 시리즈 투어링을 작년 이맘때쯤 찍었거든요. 그 영상이 제 채널에서는 되게 떡상을 했었어요. 더구나 정말 감사드리게 많은 문의랑 이제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계약하고 출고도 좀 도와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기로 저도 3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너무 좀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 이유도 그렇지만 제가 한때 이제 클럽맨을 탔었던 시기였는데 3 시리즈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3 시리즈에 대한 뭐 옵션이라든지 뭐 디자인, 뭐 여러적인 측면에서 저도 시승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눈독을 들이게 됐었고요. 저도 차량을 여러 대를 이제 바꾸면서 되게 신중하고 이제 차량을 이제 한번 바꾸면 좀 오래 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오랜 기간 동안 되게 탐색하고 고민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제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3 시리즈의 오너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이제 실차주로서 느끼는 이제 감정이라든지 장단점들,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을 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3 시리즈를 구매하게 된 히스토리부터 조금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5살 때 이제 쉐보레 말리부를 통해서 이제 차량의 오너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차량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일단 1000만 원 언저리에서 이제 중고 차량을 구매를 했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미니쿠퍼라는 회사에 미니쿠퍼 이제 도이치모터스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나도 한번 차를 좀 바꿔보고 싶다, 뭐 BMW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BMW 320D 럭셔리 차량을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BPS 이제 인중중고센터를 이용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BMW 참맛을 알아가던 도중에 제가 한때 또 일태기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한번 아껴보자 요런 취지로 이제 스파크 중고차로 좀 잠깐 넘어갔었고, 아우디 A6도 잠깐 넘어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이제 미니쿠퍼 클럽맨을 타면서 이제 1년 정도 운행을 했었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작년 11월에 클럽맨에서 3 시리즈로 기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3 시리즈를 구매하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을 조금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너 320D를 탔었는데 왜 이번에는 또 320i로 가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3 시리즈를 타시면은 뭐 5 시리즈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벤츠로 간다던가 뭐 3 시리즈 내에서도 조금 이제 3이랑 조금 다른 뭐 4 시리즈를 간다거나 이런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왜 또 3을 갔냐 했는데, 제 상황에 맞는 차량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생각나는 거는 솔직히 이 녀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들도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솔직히 지금에서야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쿨하게 좀 말하지만 저도 중고차를 알아봤었거든요. 솔직히 그 돈시 이제 그 가격이면 어떤 차들을 좀 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뭐 지바디 19년식에서 20년식 넘어가는 차량에서 뭐 2만 4만 정도 탔었던 이제 3 시리즈를 조금 더 알아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그 동급 가격대에는 또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또 그 차량도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저는 신차 영업사원이기도 하고 내가 신차를 사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정을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이제 정말 오래 탈 차량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생각나는 요 녀석을 제가 픽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제가 중고차도 봤었고 신차도 봤었고 이 가격대에 수많은 차량들을 얼마나 많이 비교를 했겠어요. 또 더군다나 차를 옆에서 보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솔직히 뭐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차를 바꾸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을지, 저도 솔직히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우유부단해지더라고요. 특히 하물며 색상 선택, 그 자그마한, 그리고 옵션 선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감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 차량을 3개월 정도 지금 운행을 했어요. 11월이니까 11월, 12월, 1월 이렇게 이제 넘어오면서 타게 되는데, 이제 3 시리즈를 탔던 이유 중에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격대. 저는 일단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고, 중고를 볼 때는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5천, 6천까지 올라온 이유는 신차면은 그래도 500에서 1000만 원은 좀 비싸게 산다, 이런 의향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급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이 퍼포먼스라든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3 시리즈를 에 대한 유혹을 좀 떨쳐버리진 못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차량 크기예요. 제가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뒷자리를 제가 미니 클럽맨 탈 때 느낀 건데, 뒷자리를 정말 이용을 안 해요. 정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뒷자리가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1000만 원 차이 나는 이제 5 시리즈를 좀 과감하게 버렸고, 3 시리즈를 택한 이유는 그 작은 차량에서 이제 그 좀 고성능의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3 시리즈를 타보시면은 정말 잘 아실 수 있는 차예요. 그만큼 BMW에서는 가장 완벽한 이제 완성도가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차량이고, 또한 무게중심이 예술이기 때문에 뭐 코너링을 돌거나 아니면 뭐 접지력이 조금 약해지는 구간이나 뭐 차선 변경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기가 막히게 잘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잡아준다라는 느낌을 저도 잘 몰랐는데 정말 막 잡아줘서 불안하지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안함이 없게 해주는 차량이 바로 BMW 3 시리즈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집 주차량이 좀 좁은데, 그러니까 뭐 주차 공간도 좁고 입구가 솔직히 좀 좁아요. 그래서 뭐 5 시리즈보다는 아무래도 그랜저 5 시리즈보다는 3 시리즈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 세 번째는 아무래도 좀 무시 못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제 차량은 조금 지금 비교 영상으로 조금 나가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블랙 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좀 밝은 옷을 좋아했었는데 블랙 옷톤, 이제 무채색 이런 계열들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320i M 스포츠 차량 신형에서는 블랙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 캘리퍼부터 해서 이제 블루 하이라이트 부분, 이제 전면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가장 저는 완벽하다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쉐입이 정말 곡선이 좀 아름답게 떨어졌고요. 뒷면부는 이제 G바디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3 시리즈만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서 요거를 좀 떨쳐버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서 저도 솔직히 100% 확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질렀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던 이제 단점인데,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3 시리즈를 되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시리즈에 대한 무수한 영상들을 많이 봤겠죠. 뭐 차량 설명부터 해서 이제 장점 뭐 이런 거는 익히 잘 알고 있으시니까, 저는 3개월 타면서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승차감을 좀 뽑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 차량은 되게 제가 고객님들한테도 상담 드릴 때 좀 설명하는 말이지만, 정말 이제 정숙하고 안정성 있고 조금 더 승차감이 좋은 모델을 선택하실 거면 5 시리즈를 가셔라 라고 좀 설명을 드릴 만큼 3 시리즈보다는 5 시리즈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점이 있고요. 3 시리즈를 선택한 면에서는 아무래도 주행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20i M 스포츠가 조금 다른 차들보다 조금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느낀 게 럼플렛 타이어가 들어가요. 이 럼플렛 타이어는 아무래도 조금 더 통통 튀는 성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스펜션부터 해서 이제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돼서 조금 더 많이 하드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달 정도 타보다 보니까 무뎌져요. 사람 감각이 되게 무뎌져서 그냥 이게 내 차다, 고유한 느낌이다, 요런 느낌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럼플렛 타이어를 뭐 윈터 타이어나 사계절 타이어, 이제 럼플렛 아닌 걸로 좀 변경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승차감이 유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아무래도 BMW 3 시리즈가 후륜에 썸머 타이어를 끼고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10월, 11월에 출시하는 분들에게는 타이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겨울철에 이제 3 시리즈를 운영하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조금 심하게 밀리는 경우들이 좀 저러 발생을 합니다.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온 다음 날에 이제 좀 얼어 있는 경우 특히 심한데, 그것도 지하 주차장에서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오면은 약간 PTSD가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신경 써요.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드드드득 하는 순간 그냥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거리고, 그게 약간 좀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3 시리즈 후륜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뭐 윈터 타이어나 사계절 타이어를 좀 바꿔드리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차량보다 좀 돈이 조금 금전적으로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스피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3 시리즈 이제 신형 24년식 모델에는 M 스포츠부터 이제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스피커에 비해서 조금 안 좋다라는 평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는 아직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도 좋고 음질도 되게 좋고, 그리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페이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의 위치를 좀 정하는 페이더 기능인데, 그거를 굉장히 잘 사용하면은 음질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 제가 듣는 이제 위치를 조절하기 때문에 사운드에서는 그렇게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BMW 제가 사면서 조금 후회를 한 점인데요. 일단 요건 첫 번째는 일단 멘탈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이라든지 뭐 부모님들 하는 말이 이제 그 돈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객님이 선택한 차량은 이제 어떻게든 뭐 BMW를 조금 더 많이 공부하시고 시승하시고 장점을 이제 가지고 구매를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까지의 장점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더 돈이 아까우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비교 모델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지만, 고객님이 선택한 이제 그 3 시리즈에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조금 더 이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후회되는 건 아무래도 트렁크 부분을 조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3 시리즈 같은 경우에 트렁크가 굉장히 보기에는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물건들은 다 실려요. 근데 제가 그 하나 감가한 게, 제가 스키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보드를 신는다거나 뭐 스키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을 때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뭐 봄이나 가을에 여행 갈 때 아마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는 이제 단둘이 가는 것도 있지만, 뭐 뒷자리에 이제 친구들을 좀 많이 태우고 다녔었는데, 거기서는 좀 불편함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순간 그냥 5 시리즈 살걸.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고를 사시는 분들에게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랑 신차를 고민 되게 많이 했댔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보증 기간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증이 끝난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중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대가 조금 낮아져 있는 차량들은 거의 1, 2년 정도 된 차량, 2, 3년 된 차량인데, 그 차량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여도,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돈이 좀 더 이제 더 2배로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차 보증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BPS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BPS 보증과 신차 보증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신차를 선택을 한 이유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제가 3 시리즈를 구매했던 제 차량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해드리고 실내에서 조금 공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가 미니쿠퍼에서부터 같이 일했던 남기현 주임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같은 곳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도 이제 그분은 이제 iX3를 타고 계시고, 이제 형수님 차를 또 이제 3 시리즈까지를 고려를 했었는데, 3 시리즈까지 갔었던 이제 그 과정과 더불어서 또 포기를 했거든요. 그 포기했던 이유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 남기현 주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옛날에 미니쿠퍼에서 한번 영상을 찍고, 이제 진짜 한 돌고 돌아서 한 2년 만에 이제 찍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제 3 시리즈잖아요. 제가 앞에서 이제 장단점 소개하고, 네. 어떤 점이 뭐 후회스럽냐, 뭐 제 차량이 어떻게 리뷰가 되냐, 이렇게 이제 흘러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iX3의 오너시거든요. iX3를 타고 있으면서 이제 형수님의 차량을 또 이제 3 시리즈로 한번 바꿔볼까까지 생각까지 갔었는데 무산이 됐었거든요. 일단 그 1년의 과정부터 해가지고 3 시리즈를 조금 어떻게 고민을 하게 됐는지, 그 결정을 또 왜 안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3 시리즈를 고민을 했던 거는 컴팩트한 차량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출퇴근 용도로도 용이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와이프가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남들한테 보여지는 시선도 굉장히 또 중요했고요. 그리고 와이프는 또 디자인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블랙으로 차량을 또 이제 내리게 되면 또 키드니 그릴까지 해가지고 올 블랙이 또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3 시리즈를 고려를 했고, 특히나 이런 3 시리즈, 5 시리즈 같이 이제 BMW에서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차량들은 일반적인 할인 금액도 있지만 파이낸셜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구매자한테 조금 더 유리한, 조금 더 원납입금에 그렇죠.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허리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3을 선택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퍼포먼스도 내면서 무게중심이 가장 완성도가 좀 높은 BMW에서 차량이다 라고 해서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이제 아무래도 선택을 한 이유는 알겠고, 그럼 이제 선택을 안 한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저로서는 iX3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제차를 2대를 운용을 하기에는 사실상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고요. 가장 컸던 게 금전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구매 할인이나 이런 걸 받으면 정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긴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조금 궁금증이 하나 드는데, 그러면 일단 금전적인 것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왜 3 시리즈는 일단 마음에 드셨던 거고, 네. 그럼 왜 중고로라도 살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중고차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마다의 가치관이 틀리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뭔가 못 샀으면 못 샀지, 누군가가 타던 차량을 또 가져오기에는, 사실 외제 차량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제 특히나 BMW 차량 같은 경우 워낙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차량이 워낙 출력감이 좋다 보니까 정말 다이나믹하게 경쾌하게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맞지 않아서, 혹시나 제가 중고차로 샀던 차량이 뭔가 너무 와일드하게 탔던 차량이라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는 어떤 거 고려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은 슈테근이나 이런 거는 레이나 아니면 iX3로 지금 타고 있는데, 레이 차량은 괜찮게 잘 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장거리 운행이라든지 미팅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많이 나가게 될 때 좀 레이를 타고 다니긴 조금 허리에도 좀 부담이 많이 가고 조금 위험하다 느낌을 좀 많이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3 시리즈를 포기하진 않았고요. 기회가 되거나 제가 조금 더 차량을 많이 판매를 해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3 시리즈 꼭 타볼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인터뷰 감사했고요. 이쪽은 이제 달려라 BMW 네.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신 이제 삼성전시장 코오롱 모터스의 남기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많이 구독하고 좋아요 해주시고, 저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 이제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블랙 차량에 걸맞는 올블랙 키케이스를 장착했습니다. 이 차량은 320i M 스포츠 24년식 차량이고요. 색상은 블랙 사파이어에 시트는 꼬냑 컬러입니다. 정말 이쁘지 않나요? 시크 간지 올블랙입니다. M 스포츠 차량에만 적용되는 블랙 키드니 그릴입니다. 세차를 했는데 눈이 왔어요. 이 쓰레기 같은 눈. 라이트는 블루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서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효과로 더욱 유니크한 느낌이고요. 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되었고, 320의 M 스포츠는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옆모습은 전체적으로 역대급 잘 빠진 것 같아요. 트렁크 용량은 480리터. 문이 열리고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는 하만카돈 서라운드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트는 꼬냑 시트로 지금 봐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M이다 라는 M 배지와 신형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깔끔해진 토글 기어까지 신형 LCI 모델입니다. 트윈파워 터보 엔진과 스텝트로닉 8단이 장착되어져 있고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당연히 되고요.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3 시리즈 실내를 감상해 보시죠. 스티어링 휠은 예전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꽉 잡아주는 묵직함이 있습니다. 순정 블랙박스 에이스 3.0이 장착되고요. 2채널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320i 베이스는 5,700만원, 320i M 스포츠는 6,140만원, 24년형 가격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BMW 320i M 스포츠를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BMW 배한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